대구 경북 지역에는 굵직한 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구와 경상북도 행정통합을 비롯해서 대구 신공항 건설 등 모두 다 지역의 큰 그림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시도 의회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화통 토크쇼, 오늘은 박성남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만나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통 토크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2대 경상북도 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셨는데요. 네. 먼저 경상북 도민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도민 여러분. 12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영주 출신 도의장 박성만입니다. 도민 여러분, 7월 2일 날 저희들 의회가 개원되어서 지금 쉼 없이 다가오고, 의회는 비회기 중입니다만은 의장으로서 300만 도민들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치 열심히 해오셨는데 정치에 입문하신 지 꽤 됐죠? 정치 입문한 지가 올해로 92년도 14대 총선에 제가 출마했으니까 30년이 넘었네요. 그렇네요. 계기가 있었습니까? 대학을 재학 중일 때, 네. 그때 우리들 80년대에 정치적인 우상인 박찬종 전 의원님, 그 다음에 고 홍사덕 의원님, 김형규 의원님, 여러분들을 갖다가 대학에 특강으로 모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박찬종 대표와 함께 이 나라 정치를 한번 새롭게 개혁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동참을 하고 전국 최연소로 14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것이 정치적인 계기가 되었고 동기가 되었죠. 네, 박찬종 전 의원 간에 요즘도 연락하고 계십니까? 평생 맺은 인연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조금 거짓말 쳐서 매일 한 통씩은 통화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직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광역의원 5선, 쉽지 않은 길입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두 분이 되셨습니까? 가시밭길 했는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처음 98년도, 그러니까 92년도에 국회의원 출마하고 나서 좀 공백기를 가지고 지역에서 재기를 준비하던 과정에 6대 도의회 98년도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7대 때는 공천을 받아서 당선됐는데 불과 3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또 탈당을 하는 뼈아픈 대목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중간에 또 17대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또 출마하게 되어서 국회의원의 고배를 마시고, 네. 또 정치적 부침을 거치면서 9대 10대 도의원을 또 하고 11대 때 또 쉬고, 네. 12대 1에 5선 의원으로 정치적 길을 걸어왔는데 지방의원으로서 참 소회도 길고 또 감회도 깊고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는데요. 그래도 도의회 의장까지 올렸었으니까 뭐 다 목표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통합 문제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한 포럼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논의 자체가 뭔가 기본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셨는데, 뭐가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2년 전에 사실은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장을 계실 때, 그 다음에 이철우 도지사가 민선 1기 시절에 대구 경북 통합론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것은 뭔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한 뿌리였다는 거잖아요. 네. 대구 없이 경북이 존재할 수 없었고, 경북 없이 대구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타시도와는 조금은 다른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고, 또 가는 방향도 항상 함께였어요.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당선자 간담회 축하연에서 대구의 홍준표 시장님께서
아마 이철우 지사가 주장했던 수도권의 일극체제에 맞서서 대구, 경북 500만 시도민이 함께하면 정말 초강력 메가시티로 한강 이남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우리 대구, 경북이 하자라는 그 통합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것까지는 저는 시도민들이 그 긍정적으로 받아봤다고 봐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이 두 분들의 통합을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행정자치부가 낑기고 지방시대위원장이 낑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의장이 아니고 평의원을 있었는데 참 이상타. 대구 경북 통합을 하는데 우리가 국회란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회의적 기관이잖아요. 도민을 대표하는 회의 기관은 누가 뭐라 그래도 도의회고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시의회입니다. 시도의회 수장은 빠져버렸어요. 이 네 사람들이 모여서 대구 경북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이 저는 민주주의에서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어떻게 민의의 기관인 대의를 하는 시도의 의장들을 빼고 했다는 절차상의 문제, 이것이 저는 가장 심각하게 봤고, 그 다음에 이 시도 통합이란 것은 밑에서부터 우리가 지방자치가 된 지 이미 30년이 됐잖아요. 그럼 밑에서부터 기초의회,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함께 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양 시도지사가 윗선에서 정리를 하고 따라오라는 식의 통합은 저는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부분이죠. 그러면 시도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시도의회 의결이 필요하죠. 그런데 시도의회 의결보다도 이거 대구 경북의 통합의 문제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법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라면 시도민의 주민투표가 저는 선결 조건이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은 정말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을 담보를 확보해야만이 어디다 내놓더라도 중앙부처에 가더라도 또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투표를 해서 이 결정난 상황이니까 만약에 주민투표를 해서 8, 90%의 찬성이 나온다 그러면 거대 야당이라도 함부로 부결을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특히 뭐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겠지만은 경북 북부 지역 쪽에서는 반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반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북부권 도청시 경상북도가 군위가 대구로 가고 22개 시군이 남았잖아요. 거기에 북부권이 소백산과 태백산 줄기를 따라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11개 시군이 병풍처럼 쳐져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 김관영 도지사 시절에 북부권이 낙후되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보자 해서 그 8대 때부터 논의돼 가지고 2016년도에 신도청 시대를 열었어요. 안동 예철에다가. 이 로드맵이 있었잖아요. 이 과정들이 크게는 10만 자족 도시를 내서 행정타운을 만들어 보겠다는 큰 구상이었는데 이 구상들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 느닷없이 대구 경북 통합을 들고 나오니까 북부권의 주민들은 북부권의 발전 방향들이 어느 순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구로 쏠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쌓여 있는 것이 만약에 북부권의 발전 계획안이 제대로 된 로드맵이 있다면 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양 시도지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고 나면 시군별로 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나설 것이고 시의회, 군의회가 나서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북부권 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고 이 북부권 도청시대에 기본적으로 갖췄던 구상들 아니십니까? 네. 그 로드맵이 그대로 진행되어 가야만이 이분들이 안심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혹여나 통합 과정에서 그동안에 진행되던 것들이 다 물밑으로 깔아앉았을 때를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은 기존의 북부 지역 발전 로드맵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알파인데 그 일전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대구 북부
저 경상북도 북부권에 너도배벌 경상북도 제안했잖아요. 그 한 예가 문경의 카지노인데 이 카지노 사업이라는 것은 그 장단점이 많잖아요. 또 사행성 산업이라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서는 도박으로 연결되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깔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통령령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에서 국정 아젠다도 내놔도 믿을까 말까 하는 그 사안이고 공약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형태의 기관들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 대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홍 시장께서 북부권에 던져줄게. 이거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대구 경북 상생을 하자. 또 대구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북부권에 같이 이관시켜 준다라고 하면 이거 역시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라고 믿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한 채 국정과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 또 시도지사들이 출마했을 때의 공약들을 약간은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구의 통 큰 양보가 바탕이 돼야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으면 조금은 모양새가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도의원들도 지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엇갈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율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로 또 만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대구 경북의 100년 대계를 먹고 살아야 될 가치고 절실한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북부권에 5개 시군, 뭐 남부권에 5개 시군, 중부권에 5개 시군 그렇게 다 설명회를 해서 왜 통합을 하면 대구 경북에게 좋은지 장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러이러한 단점들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순차적으로 지역 권역별 설명회를 해라. 그것도 부족하면 크로스 설명회를 하라. 그건 뭔가 하면 경북의 22개 자치단체장들이 상위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터놓고 이야기 못할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홍준표 시장이 와서 대신 설명을 한번 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보고 또 대구시에는 중구, 남구, 서구에 이철우 지사께서 가서 이 설명을 해서 시너지를 극대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이 통합을 했을 때는 대구가 이렇게 더 상승할 수 있고 경북도 같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남부권이나 서부권에 가서는 또 지사하고 그 홍준표 시장하고 같이 공동 권역별 순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도화선들이 마련되도록 자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위에서 서류상으로 아니면 행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와 우리끼리 하면 그때 가서 로드맵 정해주니까 시도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국회로 넘기면 특별법 통과한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앙정치 상황이 그렇게 환경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108석이고 저기 지금 제일 단일 야당만 해도 171석이고 다 합치면 190석이 넘는데 그네들이 경북의 영남권의 심장 대구 경북이 울렁거린다. 민주당 쪽에서 과연 그대로 특별법 통과시켜 주겠냐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인 전라도에 전라남도가 있으면 강주가 있잖아요. 네. 전남 강주도 통합안을 마련해서 투트랙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여야가 봤을 때도 지방이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수도권에 사람, 돈, 권력이 집중되는 이 상황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데 전라도에서도 강주와 전남이 뭉쳐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 왔고 또 그 다음에 대구 경북도 다시 한번 양축으로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을 갖춰갈 때 저는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이고 아마 합의안도 도출될 것이다. 그렇게 돼서 또 국민의힘은 이번에 새로운 당대표가
50대가 선출되셨잖아요. 그럼 새로운 변화와 개혁 바람에 대구 경북이 어떻게 변화의 물줄기에 선봉에 서느냐도 두 양시도지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에서도 권역별 따지지 않아요. 우리 60명 도의원 하나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중앙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 내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정을 거치고 네. 투명하고 객관성이고 공정성만 있다라면 어느 누가 반대를 할 것이며 모든 것이 정치적인 행위는 명분이잖아요. 명분에서 밀려면 그것은 부부간의 그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명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치밀해야 되고 조금 더 계획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이 혹여나 진짜 공허한 목소리에 불과하고 나중에는 책임 소재를 묻는 상황에서는 시도민들에게 크나큰 아픔만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저는. 지도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은 준비를 철저해서 어디든지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런 이야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논란되는 부분이 화물터미널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게 이제 모든 사회 구조가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도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중앙에서는 자기네들 권한 안 내려놓고 지방을 통제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자율성을 다하고 이런데 이 공항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군의를 신공항 도시로 주면서 군의를 띄워줬잖아요. 띄워줬으면 여기에 군이라고 해서 경계 지점을 명확히 그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면 화물터미널이 군위하고 의성에 걸쳐있든 의성하고 구미하고 걸쳐있든 그거는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이 경제적 공동체를 누가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거 자꾸 땅 따먹기 식으로 구분 딱딱 지어버리면 답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하는 뭐 스마트 항공 물류 도시다. 관문을 어떻게 하자. 다 좋기 전에 공감대 형성을 딱 해서 결단을 시도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회의까지도 전부 딱 모아놓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읍시다. 라는 소통의 과정들을 거치면 저는 뭐든지 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의성 쪽에서는 복합으로 두 군데 군위와 의성 두 군데 화물터미널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뭐 결사 반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제가 금방 언급했다시피 그 조정의 역할은 서로 간에 경제적 이익 가치를 이 동네 가면 저 좋다, 저 동네 가면 더 좋다라는 게 없잖아요. 이 공동적으로 살 수 있는 대구에 속한 군위도 위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군위와 함께 했던 정서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함께 했던 의성으로 봐서는 아직도 행정상에는 군위가 대구지만 모든 경제적 역할이라든가 행정의 역할 속에서는 군위와 의성은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믹스시켜주면 저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안 중에 상당히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 농촌 소멸 문제입니다. 혹시 도의회 차원에서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거 참 뭐 도의회 차원의 대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도의회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안에 살림살이니까 철저하게 농업 현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적인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노력할 것이고 아이디어들을 집행부에 제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해서 정말 살기 좋은 경북의 농촌, 그 행복한 경북 농촌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할 역할은 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보니까 그 이민정책도 타시도보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상북도 집행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국정 아젠다를 어느 시도보다도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철우 지사나 우리 집행부에게 제가 갈채의 박수를 보내고 싶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시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의 의장을 지내시고 나면요, 지방 정치는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20대 약간의 나이에 꿈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철없을 때의 자기 결정을 해서 성급함도 있고, 또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겸손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지고, 또 도의에서는 5선이라는 그 어깨에 무거운 짐도 짊어지고 있지만, 이 과정을 충실하게 잘 마무리하고 나면 또 정치적 환경이 제가 뛰어야 될 공간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그 공간 속에서 다시 한번 제 역할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할을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정 이제 2년 남았는데요. 어떻게 이끌고 가실 계획이신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회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를 견제를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함께 해야 되는 과정들인데, 어느 때보다도 소통을 저는 확실하게 할 것이고, 또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그러한 의회를 제가 펼쳐 보여주고 싶고, 제가 의장이 되자마자 첫 그 모두 발언을 우리 의사봉 3번 타진하잖아요. 이 옛날에 이만섭 우리 대구 경북 출신의 의장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걸 조금 더 지방의회로 가져와서, 첫 번째는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 집행부를 생각하고 두드리겠다. 두 번째는 우리 60명 도의원들의 눈빛 속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두드리겠다. 세 번째 의사봉은 오직 260만 도민들의 눈빛만을 바라보고 두드리겠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진짜 열린 의회의 참모습, 일하는 의회의 참모습, 그리고 고뇌하는 의회의 모습을 정말 제가 말로서 행동으로서 꼭 보여주려고 다짐하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년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